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혼자를 완성해라.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오히려 사랑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매달릴수록 상대는 달아나고 잘 보이려고 할수록 오히려 가볍게 여겨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앞설 때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고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자꾸 자신을 지운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내 의견이 사라진 경험. 상대의 말에 무조건 맞장구를 치다가 정작 나는 뭘 좋아하는지 잊어버린 경험. 거절당할까봐 먼저 내 마음을 숨겼다가 결국 아무 관계도 만들지 못한 경험. 그게 바로 혼자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혼자를 완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혼자를 완성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세우는 일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어떤 것에 상처받는지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잘생기거나 예쁜 것도 아닌데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 연애도 잘 되고 친구도 많고 어딜 가도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외모가 아니다. 능력이 전부도 아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다. 혼자가 완성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 타인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모인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소중하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든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느낌.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 그게 쌓이면 관계가 지치기 시작한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내 내면의 허기를 상대방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꼴이 된다. 그 관계는 처음엔 뜨겁게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한쪽이 끊임없이 채워달라고 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지친다. 결국 관계는 무너진다. 이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애를 할 때마다 처음엔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차갑게 변하고 결국 이별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그저 혼자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사랑을 구했기 때문이다. 혼자를 완성하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공허한지, 그것을 마주하는 게 무서워서
사람들 속으로 계속 들어가거나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도망치거나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며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다. 잠깐 있게 해줄 수는 있어도 채워주지는 않는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지금 나는 무엇이 불안한가? 지금 나는 무엇이 아쉬운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쌓이면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을 조금씩 알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긴다. 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중심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하늘을 날 것 같고 상대방이 무뚝뚝하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 든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관계를 지치게 만든다. 반면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기쁘고 슬프고 좋고 싫은 감정은 다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완전히 삼키지 않는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나는 여전히 나로 서 있다. 이 차이가 관계에서 얼마나 큰 안정감을 만드는지 한 번이라도 중심이 있는 사람과 관계해 본 사람은 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에서 작은 성취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큰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꾸준히 걷는 것,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것, 요리를 배우는 것,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작은 성취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것들이 쌓이면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생긴다. 그 감각이 자존감의 뿌리가 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랑을 구할 때 구걸하게 된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선택해 줄 수 있겠냐는 자세로 접근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구할 때 제안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잘 맞을 것 같으니 함께 해보자는 자세로 접근한다. 그 차이가 상대방이 느끼는 매력의 차이가 된다. 작은 성취라는 게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든다. 5년을 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해온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 그 차이가 단순히 능력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무언가를 꾸준히 해온 사람에게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단단한 느낌이 난다. 그 단단함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은 에너지를 어디서 충전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든 혼자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정을 느낀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맺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의존과 사랑은 겉보기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둘 다 상대방을 간절히 원하고 둘 다 상대방이 없으면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다르다. 의존은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이 있으면 내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다. 의존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사랑은 충만함에서 나온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의 관계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다. 같이 있어서 더 좋지만 혼자여도 괜찮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랑의 형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한다. 그럼 혼자를 완성하면 사랑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혼자가 완성된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더 잘 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더 명확하게 느낀다.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사랑. 그게 가능해진다. 혼자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의 사랑은 불안이 기반이 된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어쩌지라는 공포가 항상 밑에 깔려 있다. 그 불안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관계를 망친다. 혼자가 완성된 사람의 사랑은 여유가 기반이 된다. 이 사람이 있어서 더 좋다는 감사가 밑에 깔려 있다. 그 여유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관계를 깊게 한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다. 2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연애를 하면 항상 같은 결말이었다. 처음엔 잘 됐다. 상대방이 좋아해줬고 자신도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변하기 시작했다. 연락이 줄었고 만남도 뜸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더 잘 보이려고 애썼다. 더 맞춰주려고 했다. 더 자주 연락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졌다. 3번의 연애가 모두 그렇게 끝났다. 그 사람은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봤다. 3번 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었던 걸까? 아닌 것 같았다. 처음엔 다들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관계가 항상 이렇게 됐을까?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니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연애를 시작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내 취미도 내 친구도 내 시간도 다 상대에게 쏟아붓고 정작 내 삶은 텅 비어 있었다. 상대방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그게 문제였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이 이 사람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연인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경계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이후 1년 가까이를 의도적으로 혼자 지냈다. 연애 대신 자신에게 집중했다. 오래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운동을 시작했다. 관심은 있었지만 귀찮아서 안 했던 요리를 배웠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한 사람이었다. 나는 누군가를 깊이 좋아하는 타입이지만 그 깊이가 집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감정 표현이 풍부한 편이지만 때로는 그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걸 아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시작이었다. 자신의 패턴을 아는 사람은 그 패턴을 조절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사람과의 관계는 달랐다. 이전처럼 모든 걸 쏟아붓지 않았다. 상대를 좋아하면서도 내 삶을 유지했다. 불안해도 바로 매달리지 않았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관계가 가장 오래 이어졌다. 이 이야기에서 그 사람이 특별히 달라진 게 있었을까? 외모가 달라진 건 아니었다. 갑자기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였다. 자기 자신이 하나의 완성된 존재라는 감각이 생긴 것이었다. 이 감각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을 만나본 상대방은 느낀다.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얼마나 특별한 선택으로 느껴지는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함께하는 것. 그 차이를 상대방은 반드시 느낀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다. 받고 싶은 마음도 주고 싶은 마음도 다 자연스럽다. 하지만 받는 것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받지 못하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이다. 사랑을 가장 잘 받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간절함이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냉정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서 사랑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네 번째, 혼자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계선이라는 게 어렵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괜찮고 이것은 괜찮지 않다를 스스로 아는 것이다.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 한다. 싫은 것도 참고 불편한 것도 못 본 척하고 상처받아도 괜찮다고 한다. 처음엔 그게 헌신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쌓인 억울함이 되고 억울함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혹은 서서히 사람이 지쳐서 무너진다. 경계선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경계선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는 거절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경계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은 오히려 더 안심한다. 이 사람은 진짜로 괜찮을 때 괜찮다고 하고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고 할 때 진짜 괜찮은 거겠구나. 이 신뢰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 혼자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과거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첫 연애에서 받은 배신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에게 받은 실망일 수도 있다.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에게 옛날 상처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된다. 상대방이 연락이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상대방이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인데 어릴 때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의 말투가 겹쳐 들린다. 이게 관계를 왜곡시킨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과거의 상처를 직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아프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면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 현재를 방해한다. 상처를 직면한다는 건 그 상처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고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아팠는가? 그때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지금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 상처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보는 행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혼자를 완성하는 일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당장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자신을 위해 하는 것. 그게 시작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다. 오래 걷고 싶었던 길을 걷는 것도 좋다. 읽고 싶었던 책을 한 장 펼치는 것도 좋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좋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단단해질수록 내 곁에 오는 사람의 질이 달라진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혼자가 완성된 상태다.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완성된 상태.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라는 사람이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아는 사람 곁에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온다.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한다.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 건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더 예뻐야 하고, 더 잘나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곁으로 모인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역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모인다. 이 단순한 원리가 관계의 핵심이다.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 변화의 씨앗이 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관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사랑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부터다. 지금 이 순간 사랑이 없어서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누군가로 채우려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봐라.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누군가가 나타난다. 혼자를 완성한다는 것은 혼자로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혼자인 상태로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비로소 누군가와 제대로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개의 반쪽이 만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다. 반쪽끼리 만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다가 지치게 된다. 온전한 존재끼리 만나면 서로의 충만함을 나누며 더 풍요로워진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처음엔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난 후 그 관계의 결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분명하다. 반쪽으로 시작한 관계는 서로를 갉아먹으며 지쳐가고 온전함으로 시작한 관계는 서로를 키우며 깊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은 혼자여도 괜찮고 함께여도 더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사랑은 구하지 않아도 온다. 지금 당장 완성된 느낌이 없어도 괜찮다. 완성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만큼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 여정 자체가 이미 혼자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랑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깊은 사랑이 된다.